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이정재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자체가 지금 큰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중 특히 눈에 띈 것은 이른바 이분 통화 논란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은 밤 11시 22분부터 약 2분간 통화를 합니다. 판사는 이 통화에 대해 특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단 2분 통화로 내란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느냐?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 질문이 전체 사건의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바로 직전에 윤석열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들어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조지호 본인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다. 불법이라 말했지만 계속 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 통화 시각은 밤 11시 20분에서 28분 사이, 즉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지시한 직후 곧바로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이 두 통화가 연달아 이루어진 점,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다른 핵심 인사들과 같은 지시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통화는 단순한 2분 대화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통화는 이미 가동 중이던 내란 시도 흐름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걸 2분으로 충분하냐라는 질문 한 줄로 축소해버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경호 의원의 이후 행동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를 표결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소를 계속 바꾸고 결국 표결이 불가능한 당사로 이동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 부분에서도 특검에게 원내대표가 개별위원회 표결을 좌지할 수 있느냐,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는 의총이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해제 표결은 본회의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의총 장소를 어디로 잡았든 그것이 논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총을 핑계로 본회의 진입을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2달 전부터 윤석열 주변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극단적 발언들, 그리고 윤석열 측 핵심 인사들과 추경호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추경호가 윤석열의 의중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사전 모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은 사건의 맥락을 좁혀 보이게 만들고 특정 결론을 위한 사전 깔아두기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번 판사의 판단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 편향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의 본질과 실제 정황보다 형식적 논리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의 본질은 결국 맥락을 보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일부 조각만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대통령의 연속된 지시, 정무경찰당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 그리고 그 직후 국회에서 벌어진 행동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은 그 복합적 흐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부 형식 논리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안을 여야의 대립이라는 익숙한 틀 속에 다시 우겨 넣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여야의 다툼도 정당 간의 힘겨루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그 자체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보수 매체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또다시 정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다,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무턱대고 구속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는 식의 사설을 실으며 마치 이 문제가 여론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한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 여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이번 사태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 지휘선상에 있었던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현재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윤석열은 왜 탄핵됐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인용했습니까? 그 판단에는 이미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계엄령이란 군이 총을 들고 사회를 통제하는 비상조치입니다. 그 자체가 합헌적으로 발동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 핵심 절차들이 무너졌고 사전에 준비되고 지시된 정황들이 검찰 조사와 국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내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진다. 여권이 내란몰이를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왜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느냐? 심지어 주가가 1200포인트나 올랐다며 국가 시스템이 위협받은 사건과 주식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동일선상에 놓는 분석 아닌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층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이 지점이 바로 프레임의 무서움입니다. 논점을 흐리고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피곤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 피로감이 진실보다 앞서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이 문제는 피로감으로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된 실수를 떠올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518 이후 전두환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그러나 사면, 일제강점기 친일 세력 청산 실패, 단죄를 망설이고 정의로 마무리하지 못한 순간들은 결국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단죄했더라면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됐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완결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생은 누가 챙기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 명확합니다. 민생은 정부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경제 지표도 별개 축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나 민생을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기반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 단죄하지 못하면 다음 누군가는 더 대담하게,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일부 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오래 끈다, 지겹다는 감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감정이 사건의 본질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헌법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는 다시 같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정재에 의해서. 예. 이정재 얼굴 한번 볼까? 이정재? 너구나. 자, 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주목하는 이정재 판사의 질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나하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조인 세 분이 와 계시니까. 예. 먼저 12월 3일에 밤 11시 22분에 윤석열하고 추경호가 2분간 통화를 했어요. 네. 그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정재 판사가 특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 질문 소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무를 할 수 있느냐? 자, 이정재 대답해. 이정재. 아니, 추경호가 어디 격리되어 있었냐? 그동안에 12월 3일 전에 어디 격리되어 있었냐? 그리고 추경호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한 사람으로 세상에 다 알려진 상황이야. 그리고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한 것뿐만 아니라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했고 예. 한덕수하고도 통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전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2분 통화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가 홍장원하고 어떤 통화했어? 정치인 싹 다 잡아들이라고 통화했지. 네. 맞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했습니다. 네. 딱 이때 통화한 겁니다. 전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조지호가 윤석열하고 딱 이때 어떤 통화를 했는지 조지호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첫 번째 전화가 아마도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몰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시는지 몰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조지호가 윤석열하고 지금 이런 통화를 한 게 11시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네네네. 11시 20분, 11시 28분 이럴 때야. 예. 근데 아까 추경과 통화한 게 몇 분이라 했어? 11시 22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조지호한테 야 계엄해제 못하게 빨리 잡아들여 이 새끼야! 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했어. 그럼 무슨 통화였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불안한데. 무슨 질문? 아니 진짜 쉬운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 쉬운 불안한데. 질문이에요. 엄청 똑똑하신 네. 분이고 서울 법대 나오시고 아,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검사고요.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예. 그 내란 특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게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란 혐의로? 군인 포함해서 아니, 아니면 군인 빼고. 아니 군인은 지금 이제 빼고 네, 군인 빼고. 그러고 보니까 몇 건 안 되겠네. 아 내란 혐의로 네.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0건 한 건도 없어요. 내란 혐의로는 발부가 안 됩니다. 가만 있어봐. 이상민 전 장관은 예. 특검 전에 구속이 아니 됐나요? 이상민은 특검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되긴 했는데 네. 그것도 내란과 관련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단전 단수 가만 있어봐.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는 예. 그래서 구속 이후에 추가된 범죄 사실인가요? 한덕수라든지 음. 조태용이가 조태용이 구속됐잖아요. 네. 조태용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맞아요. 그건 구속됐습니다. 알아요. 윤석열이 구속됐잖아요. 이것도 체포 집행 방해로 구속됐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검사님. 심각해요. 내란과 관련해서 다 기각됐습니다. 그랬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 참 근데 그러네요. 기소된 것만 지금 뭐뭐로 네. 기소된 거를 색깔이 대충 좀 기억하고 헷갈리는데. 있었는데 네. 명확하게 영장 내란 혐의로 방- 발부한 경우가 지금 거의 영장 없어요. 발부할 때는 그랬었나요? 네. 이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라는 판사 말이에요. 네, 부장판사.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제 그 묻고 답했던 그 질문들이 있던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질문들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 바본가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답을 정해놓고 그쪽을 가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려면 이거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다단계 비슷하게 수계가 있고 밑에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로 지금 영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란 수계와는 무슨 공모가 있었는지 저는 법원이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분 통화했어? 이거 너무 짧잖아. 이게 그러면 지시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할 만한 시간이 됐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전후 맥락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판단을 내렸구나. 이 그러니까 판사. 내란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내란이라는 게 단순히 추경호와 윤석열의 전화통화 2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 구조로 접근한 거죠. 이 글씨선. 판사 수준인 거예요. 여기 출근하면서 오는 길에 매불쇼를 잠시 들었는데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란 특검이 시작된 이래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인용된 게 있느냐? 단 한 건도 없어요. 내란 혐의로. 다 기각이야. 이상민은 직권남용이었고 지금 조태용 구속됐잖아요.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된 게 한 건이 없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체포방해했다고 그걸로 지금 그 구속돼 있는 거지. 아시다시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직위원이 풀어져 버렸잖아요. 아, 맞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는 구속영장이 인용된 게 없어요. 아, 수계로 지금 영장이 된 게 이게 아니고 무슨 구속됐으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은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야. 일제강점기가 잘못됐다는 논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냐 이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제국주의 법률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따져야 되고 군사독재 정권 시대대로도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따져야 되고 유신헌법의 잘잘못을 역사성을 따지고 그것이 개인의 존엄을 훼손했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수준의 법률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판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화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법부 내에서는 뭐 이거는 뭐 독립을 침해한다는 둥, 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둥, 뭐 위헌이 어쩐다는 둥,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절대 잠시 타올랐다 사그라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로 보입니다. 확실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정쟁의 구렁텅이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뭐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란을 두둔하는 세력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게 보수 언론들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내란몰이를 여당 여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지금 뭐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이 생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뭐 논평이나 아니면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완전 반동. 윤석열이 있을 때보다 주가가 1200포인트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만 돌아가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거는 내란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조선일보 오늘 사설 일부 내용 읽어드릴게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무턱대고 구속부터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탄핵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의 어떤 결과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계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이 불법이잖아요. 계엄은 뭡니까?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사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사회를 통제하는데 이게 불법이다. 총칼을 들고 나오는 게 내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들로 프레임을 만드는 있는 거죠. 거예요. 역공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프레임이 작동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시고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놈의 자식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먹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대응을 좀 하지 않아야겠냐. 그래서 엄단은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5.18 특별법 만들었을 때 전두환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나왔죠. 네. 무기징역을 그대로 사면 안 시키고 했더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더 골수로 올라가서 똑같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청산 제대로 했더라면은 쫄아가지고 외세에 왔을 때 다시 그 아부하고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자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야 이게 너무 오래 끈다 이게 너무 고단하다 피곤하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악무단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과 별개로 경제 민생 이재명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뉴스가 집중적으로 여기만 막 몰리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세상에 이 일밖에 없는 걸 줄 안다고. 이 일에만 골몰한다는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 않은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네. 아무리 힘들다고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막 너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었어. 내가 변비야. 미안해요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 오래 앉았어. 막 다리도 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아니지 마무리를 해야 해야지. 되잖아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 좋은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처방법이 되는데 있어요. 하다 말고 나와야 된다는 그치.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알지. 나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잘 되게 우리가 사실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통합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임원 인권에 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칠 수 있다. 지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인지하고 좀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하고 강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고 정확한 정치 해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